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지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네. 의원하고 신동욱 의원이 저보다 법사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계속 하라고 했어요. 네. 좋은 그렇죠. 제안이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건조정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본 의원과 주호영 의원, 장경태 의원, 유성락 의원, 박선원 의원, 인요한 의원, 강유정 의원, 김성교 의원, 박충권 의원, 강승규 의원, 윤석열 의원, 김건 의원, 이성건 의원, 권석기 의원, 장동혁 의원, 이건태 의원, 민영배 의원, 신장식 의원, 김용민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건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법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여 기존 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대안과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는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위원님. 노트북을 보시면 됩니다. 예. 노트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거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는데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거 보면 윤석열,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법안이 다른 법안을 저희가 논의한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김용민 위원님께 마이크를 좀 넣어드리시고요. 네. 우리 소위에서 또 논의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도 어떤 거냐면요. 그 이성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과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안건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 안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이성윤 의원 안과 대안을 만든 것이고요. 대안을 만들면서 이성윤 의원 안의 대안의 제명을 바꾼 겁니다. 법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할 때에는 최초에 발의됐던 이성윤 의원 안을 가지고 소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되면 그 재판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윤석열 그 정권 그 전반에 있었던 재판으로 아까 그 이성윤 의원님 안을 제가 봤는데 최혜병 특검 이런 데 대한 재판부도 여기 다 들어가는, 그러면 이 제목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대상 사건이 규정돼 있으면 왜 이렇게 이름을 답니까? 네, 자, 이제 이해가 그건 좀 된 다른 것 얘기 같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대체 토론 하실 위원님. 네, 조배숙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안건조정위원회 들어갔는데 저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안건조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 법안 이렇게 있고요.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등이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이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신동욱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이게 그 대안으로 했을 때는 그 법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대안인데 박찬대 이성윤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듯이 지금 범위가 좀 더 넓거든요. 넓어가지고 넓어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등의 그 뭐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에 관련돼서만 하는 것인데 이게 비상계엄 후속 조치가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의 이름을 설정을 할 때 그러면 지금 이 대안을 저도 지금 이 부분에 좀 혼란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 뭔가 분명하게 차라리 이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 안을 그 중에 내용을 남겨두고 있는 것을 뽑아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면서 이성윤 의원 안은 폐기가 되는 것이고요. 박찬대 의원 안은 소위에 남아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두 개가 제명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다른 제명으로 바꿨고 우리는 그 다른 제명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제 일부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3 이 부분은 그건 또 그대로 그 이름대로 남는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 각자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네, 그다음에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 다수결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그 안건조정위에서 그 일단 정리된 안이 이제 공수처법 11조 2항 행정직원 규정과 관련해서 제가 안건조정이 마치고 다시 조금 그 의견을 조금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공수처에 그 파견 행정직원이 2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개혁입법이 올라와서 함께 그 전체적인 규모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그 21명에 대한 파견 행정직원
그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다시 들어서요. 그래서 공수처법 11조 2항을 그대로 현행 그대로 둔다고 안건조정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이 전체 회의에서 그 11조 2항 행정직원을 40명으로 그러니까 그 뭐 41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수를 그래서 40명으로 해서 우선 파견 직원 부분을 좀 해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공수처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파견 직원 21명 있는 게 맞고요. 네.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 등에서 또 네.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 네. 공수처에서 하는 일이 뭐 예산, 회계, 그다음에 국회 업무 등 굉장히 핵심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원안에 그 의원님들이 이제 고심하셔서 50명으로 30명 정원하는 것을 올려주셨는데 저희들 이제 최소한의 지금 이제 막 지자체에서 막 애원하다시피 받은 인력이 네. 21명이니까 네. 조금은 저희들 제대로 이제 과도 하나 신설하려다 보면 한 30명은 네. 최소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또 조직을 이렇게 준비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또 지금 급하게 이제 또 매년 1년마다 또 갱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오늘 좀 처리해 주시면은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필요하다고 이제 보이는데 사실은 뭐 아까 그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번 정보조직법 통과 이후에 전체 수사 구조 개혁과 또 수사기관의 수사 인력 할당, 적절한 배분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이제 종합적으로 수사 인력은 설계가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하시고 그러나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 직원을 파견받아서 이 예산 회계나 국회 대응 업무 이런 것을 그 조력을 받는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좀 시급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한 가지 좀 다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누누이 지적됐고요. 이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안 보이는 부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 법원의 거듭된 영장 기각도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는 것이지만 역시 공수처도 이 유병호 이 감사원 유병호 씨에 대한 그 고발 사건 또한 뭐 고발 사주 사건,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 등등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 주요 사건에 대해서 국민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행정 직원을 만약에 좀 해소를 한다면 수사에 집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 다짐할 것도 없이 네. 지금 저희들 뭐 이렇게 좀 광고가 안 돼서 네. 국민들께서 속 시원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곧 성과들로 충분히 그 국민들한테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경청하고 저희들 그 성과로서 국민들께 늘 우리 공수처의 신뢰를 얻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막 곧장 보여드린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그 지금 박은정 의원님의 이 수정 제의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다면 수정안으로 채택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따가 다시 표결할 때 의견을 다시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수정 제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명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현희 위원님. 네, 법무부 장관님. 네. 오늘 감사원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행해졌던 정치적 표적 감사, 그중에서 저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그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는 쇄신 TF를 구성을 해서 내부에서 철저한 조사 끝에 그런 지난날의 감사가 위법 부당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소위 권력기관, 이 감사원이나 또 검찰이
이런 권력에 동원이 되어서 많은 희생자, 피해자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감사원은 그나마 뒤늦었지만 이렇게 내부에서 성찰하고 자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검찰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번 정권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최근에 뭐 집단 행동을 하는 등 여전히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도 이 국민들에 대해서 아니면 피해자와 희생자들에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도 뭐 지금 뭐 헌법 존중 TF에서 내부를 좀 엄정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일부 문제된 사건에 관련해서는 감찰 및 수사도 착수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좀 저희들이 좀 결과를 낸 다음에 저희 입장들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헌법 존중 TF는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제 옆에 계시는 박은정 의원님 또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신데요.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조작되고 그리고 또 수사에 있어서 그 강압이나 회유나 이런 불법적인 그런 표적 수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자들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또 우리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 희생자였고 김용, 정진상 그리고 또 쌍방울 주가 조작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그런 검찰의 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그런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관님께서 이 부분도 철저히 그 진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감찰을 통해서 이 감사원처럼 이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무슨 지금 그 정권 교체 이후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행태는 절대 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한 건의 사건도 그런 일은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과거의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사건에 관한 검찰의 자성을 네.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법 왜곡죄가 논의되는 이유도 바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서 이 사실상 피해자들을 양산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을 저는 뭐 입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조치 법무부에서도 검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네네. 생각합니다. 꼭좀 유념해서 챙겨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네. 나경원 의원님. 먼저 지금 우리가 대상 사건 자체가 좀 불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특검과 관련된 사건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내란 외환 반란의 죄 그리고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는지가 불명확한 것 아닌가. 발생한 관련 사건이 내란 외환 반란의 죄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죄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김용민 의원.